이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PwC에서 T2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다룰 논문은 서베이 논문인데요. 인간의 메모리를 어떻게 AI의 메모리랑 연결을 지어서 볼까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스터디에서 다뤘던 막 memGPT나 mem제로, AMEM 이런 거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개별 메모리 프레임워크들을 하나의 좌표계에서 분류해 보겠다라는 게 이 서베이 논문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태까지 저희가 본 메모리 프레임워크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인간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메모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정표에는 지금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얼룩말은 무슨 색인가요? 자전거 타는 법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받을 때 사람의 뇌는 다르게 기억을 찾는다. 이게 첫 번째 접근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의 경우에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그 경우에 점심을 많이 스킵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컨디션이 어쨌는지부터 생각을 하면서 점심에 뭘 먹었는지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과 얼룩말 주머니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얼룩말의 얼룩무늬가 떠오르면서 검정색과 흰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른 인간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법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은 뭐 페달을 밟고 핸들로 중심을 잡는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뭔가 미묘하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뭐 네 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 발 자전거를 탈 때 그 힘들었던 균형 잡는 순간들을 뭔가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요 세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하려고 내가 내 기억을 회상할 때 기억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리고 그 기억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쓰는 메모리는 맥락과 함께 연결돼서 회상되는 에피소드 메모리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얼룩말 무늬 같은 거는 저희가 이미 체내화되어 있는 지식이지만 맥락이 없이 내가 이걸 언제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세멘틱 메모리라고 한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처럼 몸으로 기억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이제 프로시저럴 메모리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크게 가장 핵심 질문은 요거 하나인데요. LLM을 기반으로 AI가 기억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인간의 메모리랑 어떻게 대응시킬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시킬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대가 되는데, 왜 대응시켜야 되냐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왜 대응시켜야 되냐라는 질문에도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네. 사람이 기억을 저장하고 막 이제 이걸 찾아내고 활용할 때 구분을 지어서 그 구분 짓는 거를 이 메모리의 기능이랑 연결시키면 얘가 어느 접근 단계에서 활용될지를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아직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메모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메모리가 뭐 멤오라는 저는 처음 들었던 그런 개념 같은 경우도 메모리라고 하고 뭐 파인 튜닝 할 때 모델에 넣은 지식 같은 것들도 메모리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메모리라는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혼재해서 쓰고 있는 메모리라는 개념을 하나의 좌표계에 올려놓고 기술을 분류해서 봐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할 때나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때도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논문을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면 서베이 논문이라고 하는데 155편의 논문을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최근까지 나온 많은 논문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준 게 작년에 나온 논문 하나인데 거기서는 LLM 에이전트 메모리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LLM 에이전트 메모리를 나눌 때 단기와 장기 하나의 축으로 나누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축이 아니라 우리 세 가지의 축으로 나눠보자. 세 가지의 축으로 나누면 메모리를 좀 더 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접근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인간이랑 AI의 메모리를 연결할 때는 이게 동등하게 완전 일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기능적으로 유사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LLM한테 메모리에 관련된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영감을 받아서 설계를 해보자. 이런 접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이런 축으로 봐보자라는 접근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인간 메모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으로 인간의 메모리는 기간에 따라서 장기 메모리와 단기 메모리로 나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단기 메모리는 이제 짧게 기억하는 메모리, 장기 메모리는 오래 남아서 활용되는 메모리를 말하는데요. 단기 메모리 안에는 센소리 메모리랑 워킹 메모리 두 개가 있습니다. 센소리 메모리는 이제 감각 정보들로 들어오는 메모리들을 말을 하고요. 워킹 메모리는 이 감각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때 일시적으로 잡아두는 메모리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롱텀 메모리는 explicit 메모리랑 implicit 메모리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전거 타는 법 이런 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implicate 메모리라고 하고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꼭 오래 갈 수 있는 메모리들을 explicit 메모리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 요 기준으로 그 뒤에 있는 메모리들도 다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메모리들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들을 처리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걸 기준으로 또 LLM의 메모리들을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논문에 나온 예시는 노래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노래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카페를 가서 제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제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신호들로 그 노래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센소리 메모리고요. 그 메모리를 듣고 나서 내가 따라 부르면서 이런 노래가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월킹 메모리. 이 노래를 잠깐 내가 작업 공간에 놓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른 공간에서 그 유사한 메모리를 들었을 때, 이 카페에서 그 노래를 들었었는데? 라고 떠올리는 게 이제 에피소딩 메모리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멜론 탑백에 나오는 노래들은 거리를 가다 보면 많이 듣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그냥 기억하게 되는 것. 그런 게 이제 시멘틱 메모리고, 나중에 내가 이 노래를 악기로 연주하고 싶어서 뭐 기타를 배워가지고 연주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프로시저 메모리로 넘어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그 앞장에서 네. 이거 논문에 나온 예시인가요? 네. 아, 그러면 이 연구자들은 인지과학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 AI 쪽 연구자라고 느껴지는 게 워킹 메모리는 저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과업을 위해서 내 머릿속에 램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메모리를 워킹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멜로디를 속으로 따라 흥얼거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타스크가 주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워킹 메모리라고 할 수 없어요. 음, 네. 이건 그렇군요. 인지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의 메모리, 인간의 메모리를 어떻게 쓰느냐, 메모리를 뭐 저장하고 뭐 찾고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하나씩 또 설명을 해주는데요. 뭐 인코딩, 저장, 뭐 리트리벌 이런 개념들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면 인코딩은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감각 정보로 뇌가 처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저장의 경우에는 이 감각 정보를 잘 분해를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검색은 그 저장된 것들을 어떤 트리거가 있을 때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런 것들을 리트리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네 가지를 더 강조를 하는데요. 컨솔리데이션은 공고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줄 때 어떤 것들을 넘겨줄지, 그리고 어떻게 넘겨줘야 될지, 그래서 오래 기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컨솔리데이션인데요. 이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것들을 나중에 다시 꺼내어서 쓸 때는 얘가 다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꺼내 쓰고 나서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면 이 저장된 기억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의 추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정보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플렉션인데요. 자기가 이 메모리를 활용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내고 했을 때, 그걸 또 평가를 해서 추가를 해서 자기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켜 나간다. 요거를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리플렉시온이라는 에이전트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따왔다라고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getting, 요거를 논문에서는 좀 재밌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orgetting을
위험한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해야지 LLM이 잘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오래된 정보들, 그리고 필요 없는 정보들을 제때제때 걸러내줘야 우선순위에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뱅크에 에빙하우스 포게팅 커브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망각의 기능들을 활용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메모리를 그냥 DB에 쌓인 대화 기록 아니면 뭐 저장 내용 이런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걸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개의 동사를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메모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걸 AI랑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우리는 세 가지 축으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축은 오브젝트입니다. 이제 누구냐, 무엇인가에 대한 기억을 메모리 에이전트를 나눈 기준으로 쓰겠다 있는데요. 사용자의 뭐 입력, 선호, 대화 내용 같이 사용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해서 개인적인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개인 메모리고요. 그 외에 시스템이 학습을 하고 내가 이걸로 뭐 추론을 하고 단계를 세워서 태스크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메모리는 시스템 메모리로 보겠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메모리의 경우에는 COT나 리액트 같은 방식에서 추론 능력의 향상을 되는 부분들을 주로 다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폼인데요. 어디에 저장되는가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내부에 있으면 모델 내부에서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면 그건 파라메트릭 메모리라고 나누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파라메트릭 메모리를 좀 넓게 잡아서 추론 중인 계산 상태에 있는 메모리도 파라메트릭 메모리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뭐 레그나 뭐 대화 로그나 뭐 그 외에 메타데이터 이런 것처럼 모델의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비파라메트릭 메모리로 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파라메트릭 메모리는 모델 외부에 있지만 LLM이 동작할 수 있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이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것들을 분류해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파라메트릭 메모리 설명을 하실 때, 네. 뭐 내부의 그 리즈닝으로 나온 내용들도 파라메트릭으로 넓게 간주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모델 안에서 저희가 아까 워킹 메모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 모델 안에 갖고 와서 쓰는 지식들도 얘는 파라메트릭 메모리로 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COT 과정처럼 모델이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 쓰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모델 안에 있으니까 그 순간은 일시적으로 파라메트릭으로 보겠다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도 이게 위험한 접근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이 구조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지나가긴 하는데, 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본다기보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델 프레임워크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만 이제 한정해서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도 그 COT 같은 단계들, 그러니까 추론 중인 상태를 그 파라메트릭 메모리로 포함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COT 단계 같은 거를 메모리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조차 좀 의문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서도 네. 이걸 메모리라고 하는 게 좀, 진짜 메모리일까? 이건 메모리가 아니지 않아? 그냥 그 모델의 단계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근데 억지로 이 단계를 끼워 넣어서 나중에 나오는 사분면 안에다가 이걸 끼워 어, 넣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서 꾸겨 넣었다. 이렇게 변명을 일단은 논문 안에서도 자세하게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논문에서도 약간 요거 억지로 끼워 넣은 거 맞아? 라고 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축인 타임인데요. 인간 메모리에 있었던 것처럼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이렇게 나눠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은 메모리 대화 밖에서 오래 유지되어 가지고 불러와줘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고 단기 메모리는 뭐 멀티턴 대화 같은 거 할 때 잠깐 불러와 가지고 응답에 활용되고 하는 정보들을 단기 메모리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축이 두 가지의 값을 가져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의 조합을 만드는 게 이 논문의 축입니다.
이 축 말고도 사실 뭐 모달리티 축이라고 해서 멀티모달이냐, 단일모달이냐, 뭐 정적이냐, 스트림이냐, 뭐 이런 다양한 축을 언급을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세 축이 제일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요 세 축만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빠진 축들은 저희 결론에서 앞으로 메모리가 고민해봐야 될 방향, 그쪽에 나오게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 논문에서 피규어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인간의 메모리랑 LLM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보겠다라는 간단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감각 메모리는 LLM 기반의 AI 시스템이 이제 외부인 정보를 인식할 때 텍스트나 이미지, 뭐 소리, 비디오의 다양한 형태로 인식해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 그걸 이제 인간으로 치면 감각 메모리라고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AI 시스템의 이런 작업 메모리 단계에 아까 기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 활용하는 단계에 활용되는 것들을 인간의 워킹 메모리에 연결해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메모리를 잠시만요. 이런 메모리를 외부에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와가지고 활용하겠다.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명시적 메모리 그리고 임플리케이트 메모리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 메모리는 외부에 저장했다가 갖고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명시적 메모리로 보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암묵적 메모리는 저희가 막 스킬즈나 아니면은 뭐 그런 미리 지정해 놓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암묵적 메모리로 활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요 부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게 애매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까 그 기범님이 네. 뭔가 워킹 메모리의 예시 같은 것이 실제 인지과학에서의 워킹 메모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그 부분에 체인 오브 솥을 대응되는 걸로 넣어둔 것을 보면 저 부분에 해당하는 레벨에 뭔가를 채워넣기 위해 워킹 메모리를 이 논문에서는 특정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요. 맞아요. 약간 그 부분을 일부러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예시도 전화할 때 전화번호 기억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그 멜로디 흥얼거리는 것도 그 노래를 이제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 이제 AI에서 어떤 뭐 질문이 들어와서 이걸 처리할 때 떠올리는 것, 요거를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노래에 떠올리던 거랑 비슷한 구조로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필요한 그 사용자 질의와 같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변환을 하겠다. 그리고 그 변환한 것들에서 내가 그 변환한 값을 유지하면서 응답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 응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오겠다. 찾아온 정보들 중에 오래 가야 될 것들은 내가 저장을 하고 있겠다. 그리고 저장한 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중에는 이건 이거야 라고 지정해 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러올 수 있는 형태로 거의 그냥 내 몸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보겠다고 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5개의 박스가 이렇게 순서대로 화살표로 이어지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나요? 논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 왜 물어보냐면, 네. 그러니까 시멘틱 메모리와 프로시듀얼 메모리는 서로 다른 개념인 거지 서로 절차상으로 앞뒤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뭔가 이렇게 순서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것일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의 PPT 표현 능력의 한계라고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 내재화라는 게 네, 반복되는 지식을 파라미터로 한다는 건 결국 컨티뉴얼 러닝을 한다는 건데 그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 에이전트 같은 건 굴리면서 그게 결국 모델 웨이트로 업데이트까지 가는 그런 걸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프론티어 랩들에서도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일종의 비유적으로 이 표현을 쓰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이 논문에서는 지금 나온 이 많은 프레임워크들을 우리가 이 좌표로 다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영문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보겠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서 분류를 이렇게 하겠다도 맞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얘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갖고 오겠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지식의 파라미터 저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LLM에서 안 되는데 네. 저렇게 써놓은 이유가 뭔지. 아, 음, 여기서 이 예시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막 스킬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음, 파라미터로, 이건 약간 논문의 스코프에 대해서의 의구심인데,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로 저장을 하는 것과 어떤 글이나 혹은 뭐 그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까지 뭐 스터디했던 그런 그래프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로 저장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좀 혹시 이 궁금합니다. 파라미터가 웨이트인가요? 모델 웨이트? 그런 것들도 얘기합니다. 그 웨이트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그 피규어 1 보면은 그 혹시 PPT 전장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여기 explicit memory 쪽에 오른쪽 그림 보면 semantic memory에 그 parametric이라고 하는데 그 저건 보통 뭐 LLM의 파라미터라기보다 임베딩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베딩 형태로 저장한다는 것도 파라메트릭하게 저장을 뭔가 한다라고 벡터라이제이션 구호화라는 하는 입장에서. 네, 네.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의미의 무언가를 그냥 네. 다 파라미터라이즈 한다라고 본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좀 납득이 됩니다. 아, 그럼에도 반복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랄까. 일단은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 울지, 울지 마시고. 네. 일단 이 논문에서 이제 세 개의 축을 얘기를 하면서 팔분면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축이라는 게 보통 이제 직교하는 개념일 텐데, 네. 그럼 8개의 분면이 제가 볼 땐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 뭔가 보면은 지금 개념들이 뭐 조금씩 연관관계도 있어 보이고, 그 뭔가 칼로 딱 자르듯이 나뉘어지지 않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자들의 자세가 이 개념들이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직교하는 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개념으로 취급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직교한다고 보지 않고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8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킹 메모리만 한 바닥인 경우에 워킹 메모리만 이제 거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다만 이걸 나누는 축으로 요 세 개를 활용해서 봐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막 이게 딱딱 구분되는 개념이라서 절대적으로 8개의 구분이 나온다가 아니라 요 기능은 여기에 좀 더 가깝지 않아?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때? 라고 해서 요건 그럼 여기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나눠보자입니다. 제 그냥 느낌에는 아, 네네.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아, 별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인상은 끼워 맞추고 싶어요. 아마 진우님도 비슷한 인상으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끼워 맞춘다고 하면 좀 공격적인 느낌이라 뭐, 그냥 아니요. 예. 카테고리 나누고 싶었구나 정도의. 네. 맞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도 본인들이 카테고리를 나누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네. 구분되지 않는다.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겠다입니다. 근데 요 분류가 딱딱 나눠 떨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전 이게 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제가 보이지가 않네요. 어떻게 봐야 제가 보일까?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기서는 잘 보입니다.
이게 제가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 4분면은 이제 퍼스널이랑 시스템으로 나눠서 보고, 그리고 이 나눠서 본 거를 그 안에서 단기, 장기로 나누고, 단기, 장기로 나눈 거 안에서 또 이제 넌 파라메트릭, 파라메트로 나누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8개로 나누는데, 보시면 워킹 메모, 그 단기에 관련된 건 다 워킹 메모리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8개는 아니지만, 억지로 분류를 해서 8개를 만들어 보겠다. 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끼워 맞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첫 번째 사분면, 1사분면의 경우에는 개인이고 비파라메트릭이고 단기인데, 요거는 그 대화 세션 안에서 맥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옆에 있는 에피소딩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세션을 넘어서 그 사용자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조금 더 개인화적인 것에 쓰겠다. 요거가 이제 에피소딩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3, 4분면에 있는 거는 그 개인 메모리 중에서 단기에 있지만, 어, 그 당시에 활용되는 것들을 저장해가지고 응답을 할 때 빨리 하겠다. 이런 건데요. 요게 프롬프트 캐싱,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 4분면에 있는 게 개인이고 파라메트릭이면서 장기인 건데, 개인의 지식을 파라미터에 통합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개인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시스템이면서 단기이면서 논 파라메트릭인 거를 워킹 메모리라고 볼 건데, 이 워킹 메모리에는 뭐가 들어가냐? 뭐 COT와 같은 중간 출력을 저장해서 추론이나 계획을 보조하는 메모리들을 여기에 넣어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분면의 경우에는 시스템이면서 어, 장기이고 non 파라메트릭인 경우에는 그 자기가 대화를 하면서 축적한 경험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프로시저 메모리로 가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 4분면의 경우에는 시스템이면서 단기면서 파라메트릭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CV 캐시 같은 걸로 추론 효율을 높이고 뭐 속도랑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나는 요걸로 분류해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멘틱 메모리랑 프로시저 메모리를 같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기이면서 시스템이면서 파라메트릭인 경우에는 이거를 기초 지식 베이스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그냥 웨이트를 뜻하는 거 맞는 거 같죠? 진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멘틱 메모리도 웨이트를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파라미터에 새겨진 거니까 표현이 아마 논문에서 나온 걸 다정님이 쓰신 걸 텐데. 근데 뭔가 개인 문맥 캐시, 요런 거는 패러미터랑, 그러니까 웨이트로서의 패러미터랑은 상관이 크게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 3, 4분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 세션 내에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프롬프트 캐싱, 이런 예시들을 드는데, 파라미터를 캐싱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쵸. 어,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퍼스널에서의 패러메트릭 방법들이 시스템에서의 논 파라메트릭 방법들이랑 대응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음, 사실 6개로 쪼갰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제가 말한 거요? 네. 그러니까 3은 5랑 뭔가 대응되는 것 같고, 4는 6이랑 대응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걸 논문에서 얘기를 할, 했던 것 음, 같은데, 그런가요? 그 약간 5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최종 출력본을 저장하는 느낌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이에 나오는 중간값을 저장하는 느낌인데 그걸 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보면 되는 걸까요? 중간중간 저장을 개인 관점에서 보냐, 시스템 관점에서 보냐에
차이이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왠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말씀하신 게 논문에도 나오는데 5번은 아니고 7번이랑 대응된다고 나오고요. 3번은 이제 개인 입력을 빨리 처리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하고, 이제 7번의 경우에는 시스템 수준 문맥을 재사용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전체 추론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메모리들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음, 그래서 똑같이 캐싱을 하는 건 맞는데, 얘는 좀 더 개인적인 거, 그리고 7번의 경우에는 시스템적인 거, 이렇게 분류해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음. 메인 문맥을 KV 캐시로 저장하면 그건 뭡니까? 음, 뭐가 될까요, 그거는? 개인 문맥을 캐싱하는 것, 그거랑 KV KV 캐시랑 캐시를, 약간 억지로 나눈 감이 있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여덟 개로 나중에는 보겠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그런 끼워 맞추기의 한 표입니다. 그런 게 그 마지막 결론에 나옵니다. 혹시 그 퍼스널과 시스템,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퍼스널과 시스템이 어떻게 분류되는 거였죠? 퍼스널은 개인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시스템은 그 시스템 운영할 때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퍼스널은 뭔가 이런 멀티턴 대화에서 처리하는 것들, 뭐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하는 것들이고, 시스템은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프롬프트 캐싱을 왜 시스템 레벨로 보지 않는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음, 여기서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멀티턴 대화 같은 걸 했을 때 사람의 의도가 중간에 바뀌거나 하면은 바뀐 의도로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그걸로 찾아야 되는데 그 바뀐 의도로 변환하는 것?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 캐싱이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분류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시스템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 질의에 관한 걸 대응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것이다. 퍼스널한 것이다. 라고 분류해서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사용자, 어찌됐건 패싱하는 건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맥이 이제 개인적인 거냐 아니냐는, 캐시의 방법론이랑 그 문맥이 개인적인 거냐 아니냐랑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음,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그 진우님 말씀이 맞죠. 이거는 보통 KB 캐시가 뭐 캐시 히트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만을 위한 히트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도 끼워 맞추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퍼스널에 대한 것도 시스템에서 결국 하는 거고 시스템에 대한 것도 시스템에서 하는 거면은 어? 잠시만요. 뭔가 말이 이상한데. 퍼스널에 대한 거는 그 개인화된 요구를 맞추는 것 위주의 것이고요. 아,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운영할 때의 것들을 그 부분의 메모리를 분류해서 보겠다. 음. 근데 그, 퍼스널의 요구를 맞추는 것도 시스템 운영할 때 나오는 일이잖아요. 뭐, 그쵸. 그래서 그게 그레이 절대적으로, 아리아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이 그 논문에서도 인정하는 그레이 에리아라고 해, 겹치는 부분이 되는 음, 건가요? 네. 애초에 이 논문이 이게 막 절대적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아니고, 딱딱 이게 여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음. 표를 가지고 나눠보면, 우리가 LLM을 학습시킬 때 메모리를 사용하는 과정에 이 분류로 체계를 보면 활용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굳이 따져보면은 왼쪽은 사용자를 위한 거고, 오른쪽은 시스템 본인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시스템을 위한 거다라고 이해하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음. 관점으로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하고 3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7번이 메인 KB 캐싱의 가장 중요한 롤인데 3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3번, 7번 얘기가 이 논문에서도 한 번 나오는데 이 3번, 7번이 모호한 거 아는데 이 3번은 개인화된 질의에 처리하는 용도로 쓰는 걸 3번에 넣겠다.
7번은 근데 이걸 메모리 효율화를 위해서 내가 쓰는 것들은 7번에 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메모리라는 개념으로 뭐잘 사용하지 않는 거긴 하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뭔가 메모리로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썼듯이 엔지니어링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사실 이게 메모리로 분류하는 게 적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좀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저 위에 축으로 돼 있는 대상이 원문이 옵젝트였나요? 네, 뭐, 오브젝트입니다. 옵젝트. 아,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음, 제가 이걸 제목에 혹시 안 적어놨을까요? 아니, 아, 여기 그냥 있어. 뭐였었나 해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나눈 것들을 지금의 기술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겠다입니다. 그래서 GPT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개인화된 것들을 처리하고 non 파라메트릭이고 장기로 하니까 이건 이번 사분면에 넣어서 보겠다. KV 캐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안에서 활용하고 파라메트릭하게 모델 안에서 활용할 수 있고 단기로 하니까 얘는 7번 축으로 보겠다. 캐릭터 LLM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치만 모델 안에 있고 장기적으로 활용하니까 얘는 4번 사분면으로 나눠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 사분면 안에서 분류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분면에 맞춰서 개인 메모리는 이런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기술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1번의 경우 로딩 멀티턴 다이얼로그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 그 현재 대화 세션이 너무 길어지면 이 길어진 것들 중에서 실제로 이 사람의 의도와 맞는 것들을 잘라내고 추출하고 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로딩 멀티턴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케이션이나 뭐 슬라이딩 윈도우, 요약 압축 같은 전략들을 여기 넣어서 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활용해도 뭐 시간적이든 비용적이든 한계가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분면에는 메모리 리트리벌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과거에 대한 내용을 다 항상 전부를 넣는 게 아니라 현재에 관련된 것들만 찾아서 컨텍스트에 넣겠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메모리를 쓰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검색을 하고 사용을 하는 과정에 좀 편하게 하겠다인데요. 그래서 이 구축, 관리, 검색, 사용, 요 부분을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는, 첫 번째로 구축은 이 자기가 원래 했던 대화에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들을 뽑아내가지고 중요한 사실과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을 정제를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하는 게 뭐 그래프, 뭐, 그리고 그래프, 벡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키밸류의 경우에는 구조가 된 정보를 만드는 데 쓰겠다. 그래프의 경우에는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겠다. 벡터는 내가 의미 검색을 할 때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잠깐 활용할 때는 말랑말랑한 상태여서 그 말랑말랑한 상태일 때는 뭐 그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저희가 오래된 기억을 갖고 와가지고 사용할 때 컨텍스트 상에서의 뭔가 변동이 생겨서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또 추가하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거와 관련된 항목들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찾는 방법론들을 여기에 넣어서 보겠다이고요. 그리고 사용은 이제 오래된 기억들을 넘겨갔던 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사용자가 물어보는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이 질의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것, 요거를 사용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사분면의 경우에는 메모리 캐싱 for 엑셀레이션이라는 구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용자 대화 이력 같이 뭔가 반복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아까 이슈가 많이 됐던 그 프롬프트 캐시 같은 것들로 미리 계산을 해두고 재사용을 하면 뭔가 개인화된 응답을 처리하는 정보 처리 비용이나 지연이 좀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시스템 프롬프트, 스키마, 메타데이터 같이 반복되는 데이터를 미리 좀 프리픽스 해놓는 게 이 서비스의 체감 속도 향상, 그리고 체감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분면의 경우에는 Personalized Knowledge Editing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개인 데이터를 뭐 파인 튜닝, 페프트, 널리지 에디팅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모델 파라미터에 넣어서 개인화된 LLM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4분면에 넣어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검색이 없이도 사용자가 아는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그렇지만 사용자마다 이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자기한테 맞는 모델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예시로 뭐 캐릭터 LLM, AI 네이티브 메모리, 뭐 메모레그 에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정말로 저 파라미터라는 뜻이 웨이트라는 뜻이랑 같은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물론 밑에 예시 중에 웨이트 업데이트가 아닌 것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파인 튜닝이 언급된 걸 보면 뭐 현재는 빅모델 프로바이더들이 잘 쉽게 해주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 논문 안에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개인 사분면에 있었던 그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은 시스템에 있는 네 가지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 사분면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제목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사분면의 경우에는 리즈닝 앤 플래닝 인핸스먼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LLM이 작업을 처리하는 중간에 생성하는 이런 뭐 COT 같은 중간 추론이나 중간에 보여주는 결과들이 이게 실제로 사용자 의도랑 만족했냐 안 했냐랑 상관없이 이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음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리액트나 뭐 리플렉션 같은 예시를 듭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이 모델이 리즈닝하고 액션하고 이런 거 번갈아서 하니까 중간에 실제 응답이랑 다른 것들이 나와도 리액트 하면서 고쳐질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 있던 오류 같은 거를 기억해서 다음에 안 하게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사분면의 경우에는 Reflection and Refinement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5번에 말씀드린 게 이 모델 안에서 하나의 작업을 할 때의 이야기이면 이제 6번에서는 그 이전에 했던 흔적들을 아까 메타인지랑 비슷하게 이전에 했던 흔적들을 자기가 가져와서 이거를 성찰하고 정제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줄 건데 이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넘겨줄지 그리고 넘겨준 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쓰겠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수한 이력들을 뭐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저장을 할 건데 그 저장하는 것들을 6사분면에 분류해서 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 4분면은 KV 매니지먼트 리유즈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데요. 뭐 트랜스포머 추론 같은 데에서 이전에 토큰을 이런 어텐션 키, 뭐 밸류, KV 캐시 같은 데 보존해서 다음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새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스템 메모리에 7번 사분면에 넣어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사분면에서는 파라메트릭 메모리 스트럭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델 자체를 내가 장기 메모리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습된 파라미터들이 뭐 세 개의 지식들, 언어의 패턴, 작업 해결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장기간 축적이 되면 이걸 논리지 에디팅으로 내부 지식으로 수정하고 갱신을 하거나 메모리 LLM을 써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주입을 하거나 뭐 와이즈라는 것들을 써서
사전 학습을 보존하는 메인 메모리와 편집한 정보를 담는 사이드 메모리를 분리해서 보는 것들, 이런 예시들을 내가 8번 사분면에 넣어서 같이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의 것들을 통해서 메모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면 이걸 모델 전체의 향상으로 보고 8번으로 넣어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한된 메모리 형태들을 좀 분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함으로, 그러니까 왜 분류를 할까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분류를 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음, 저의 경우에는, 제가 받은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최근에 제가 이번 주까지 했던 업무는 그 마이코드 딕셔너리라고 해서 사용자 질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자연어 의도를 미리 딕셔너리 항목으로 저장을 해서 대화를 할 때 끌어와서 쓰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마이크로 딕셔너리를 어떻게 봤냐면 사용자가 자주 쓰는 거를 저장해서 불러와서 쓰는 것. 그러니까 그냥 메모리를 어떻게 잘 저장하지? 저장할 때 사용자 질의를 얼마나 잘 반영하지? 이런 관점으로만 봤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어, 사용자 자연어 질의를 불해해서 갖고 오는 단계는 단기에서 장기로 넘길 때 뭐를 어떻게 가공해서 볼지의 관점이고, 이거를 불러올 때의 관점은 저장된 메모리 중에서 사용자 의도에 맞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뭐 프롬프트 단계에 어디에 넣느냐, 아니면은 프롬프트가 아니라 코드에다가 바로 주입해서 뭐 스코어링 된 값을 넣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의 관점이고, 그리고 이걸 넣어서 실제로 쿼리를 생성하는 단계에선 얘를 활용하는 단계잖아요. 이걸 활용할 때 사용자의 질이랑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판단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아까 막 3, 4분면에 있는 것들처럼 멀티턴 대화에서 사용자의 의도가 바뀌는 걸 또 팔로우를 해서 팔로우된 걸로 찾아와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단계로 볼 수 있고.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면 이 메모리를 활용하거나 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불러왔을 때 어떤 형태로 제공하거나 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음, 잘 모르는 관점에서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정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데, 빠진 고리가 뭐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메모리 음, 관련 뭔가 모듈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 여기서 빠진 기능이 뭘까를 고민을 할 때 뭐 이런 프로토콜이나 표가 있으면 뭐 약간의 힌트나 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 음, 맞아요. 여기 논문에서도 이 분류를 보면은 너가 앞으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너가 문제가 느끼는 것이 이 포인트라고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모리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제외한 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하면 좋아 라고 하면서 6가지를 제안하는데요. 뭐 텍스트랑 음성, 이미지 센서까지 통합해서 기억해야 된다. 단순히 고정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게끔 저장하는 메모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뭐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메모리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파편화된 지식들을 모아와가지고 내가 종합적인 요구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메모리로 활용할 게 아니라 그 유니크한 목적을 가진 LLM끼리도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 LLM을 다 같이 활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의 프라이버시도 생각을 해서 뭐 권한을 어떻게 줄지, 그 권한을 줬을 때 어떻게 활용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메모리는 뭔가 정해진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 왔다면 이런 게 아니라 메모리 스스로도 학습을 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6가지 관점에서의 정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발표는 마무리가 되고요. 아까 송선님이 지용 주셔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처리할 때 이 부분에선 이런 관점들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그 7개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포르게팅을 이 논문에서는 한번 크게 언급을 하고 가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걸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용자 질의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정보를 잘 줘야 얘가 이거를 다음 의도라고 파악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뺄지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었습니다.